자, 보험 일반 이론이고요. 일단은 보험 일반 이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크게 그러니까 몇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과목,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될 과목은 보험이죠. 그럼 보험의 일반적인 계략적인 어떤 것들이 있구나라는 건 참고로 알고 넘어가셔야지.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 좀 잘 다져놔야지 나머지 공부들이 하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이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조금 천천히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험은 이 단어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손실입니다. 이거 뒤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보험은 위험에 대비해서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입니다. 위한 준비 제도다. 자동차 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 사고 한 번 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데 내가 1년에 내는 거는 50만 원, 100만 원이죠.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되어 있는 거고, 보험이란 피보험자, 보험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경제적, 금전적 비슷한 의미겠죠. 돈 준다고요.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보험자의 위험의 집합체이다. 자, 피보험자 지금 정확하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험 대상자입니다. 요거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보험의 목적은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축소하자는 거죠. 예. 1,000만 원 손실 보는 대신에 보험이 50만 원 내면 축소되는 거 맞죠? 대규모의 불확실한 손실을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제가 전가라는 거는 넘긴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사고가 나게 될 경우 돈은 누가 주죠? 보험회사가 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넘긴 거죠. 전가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보험은 저 혼자 가입하면은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가입하고 확률이 계산되면서 보험료가 내려가죠. 타인과 공유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은 그 자체가 손실을 방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한다고 위험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보험의 특성, 예상치 못한 손실에 집단한데, 보험은 우연성이 기초가 돼야 돼요. 뒤에 재산보험부터 계속 나오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차 보험이 한 대가 하게 되면 1,0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가 됨으로써 위험을 모은 거죠. 개별 위험을 손실 집단으로 전환을 시켰다는 거고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실제 손실을 위험 그룹의 평균 손실로 낮춘다는 거죠. 대체한다는 거. 위험의 분산. 분산은 뭐죠? 나누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불이 날 확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한 집에 있으면 불이 나거나 말거나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10%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한 번 불 날 때마다 1억의 만약에 손실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가정에서는 고스란히 1억의 손실을 물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10%의 확률로 10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10%의 확률이면 10분의 1로 줄겠죠. 어차피 한 집은 불이 10% 한 집은 불이 날 거 아닙니까? 한 집이 불이 났을 때 1억인데 10집이네? 1,000만 원씩 부담을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럼 위험이 어떻게 됐다? 넓어졌다. 분산이 되면서 낮아지는 거죠. 내가 책임이 져야 될 금액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손실 위험을 집단화하여 서로 분담함으로써 손실로부터의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며, 이러한 상호 부조적 관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 시장 거래를 통해 달성. 요거 해주는 회사가 뭐다? 보험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의 전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가는 넘기는 거. 10집이 있을 때 요거를 우리 불나면은 모아서 주자, 이게 아니라 어떤 한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고 요 1,000만 원씩 받아가고 불이 나면 준다. 얘가 보험금을 주는 거죠.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돈은 상대방의 차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해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넘긴 거죠. 전가했다. 손실의 빈도는 적으나 손실의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부를 통해서 전가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실손보상의 원리. 보험은 네가 피해본 만큼 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 자동차 보험 참 좋은 예가 되네요.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차를 안 바꿔주죠. 수리를 해주죠. 근데 그 비용을 누가 해준다? 보험회사가 해준다. 실제로 네가 쓴 것만큼은 보상을 해준다. 다만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손실, 신체적 손해나 미술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 시 사전에 결정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요거 재밌는 예시 하나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라서 아실지 모르겠네요. 옛날에 이혜영이라는 탤런트 아시나요? 가수? 있었습니다, 그냥. 다리가 예쁜 가수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다리 보험을 10억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그게 측정이 되나요? 그 사람이 다리로서 돈을 번다라는 가정까지 해버리면 측정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결정한 금액 10억 줄게.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손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그러겠죠? 내가 뭘 피해를 봤는데 보험회사가 보상을 뭘로 해주죠? 돈으로 해주잖아요. 그럼 돈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가치에선 정신적 괴로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정신병은 보험금 면책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대수의 법칙 적용.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원리. 요거 제가 교재에서는 뺐는데 동전을 한번 볼게요. 양면 던지기를 딱 했을 때 딱 하면 앞면이 나왔다고 하면 앞면이 100% 나온 거죠. 뒷면은 그럼 0%겠죠. 1회 때 두 번을 해볼게요. 딱 했을 때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어요. 3번, 4번, 5, 6, 100만, 1000만을 하게 되면은 요 확률이 100의 0에서 50대 50으로 수렴을 하겠죠. 평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표본이 크면 클수록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원리입니다. 아까 10% 얘기 잠깐 해보면은 우리 집에서 불확률 확률이 이 집에서 10%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거나 말거나잖아요. 제가 아까 먼저 그 표현을 썼는데 근데 그런 집들이 수많은 집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확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에 수렴을 하겠죠. 이제 그런 식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험의 구분. 요거도 시험을 내려면 낼 수 있는 문제죠. 첫 번째, 이거는 교재가 보시기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위험의 구분은 사건 발생의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인데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으로 나뉩니다. 순수 위험 생각하면 뭔가 되게 순수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위험만 있다고요. 사고가 발생하면은 위험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투기적 위험은 뭘까요? 투기가 뭐죠? 우리 경마하면 돈을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까먹겠지만 딸 수도 있죠. 이익과 손실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를 투기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죠. 결과에 따라서 얘는 손실만 발생. 결과에 따라서 얘는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이익도 발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결과에 따른 구분은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은 뭐가 될까요? 이익이 생기면 보험이 될까요? 안 되죠. 보험은 위험이 많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수 위험의 보험의 조건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위험 볼까요? 발생 상황이거든요. 발생 상황에 따른 부분인데, 이거 잠깐 팁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어차피 얘네가 발생 상황이랑 저 사건 결과에 따라서 조건을 쓰겠죠? 무슨 위험의 무슨 발생 지역에 따라 이런 조건은 안 쓸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연동만 해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른 그 문구만 외우거든요. 나머지는 이거밖에 나올 게 없으니까. 어쨌든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른 구분인데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이 있습니다. 동태적은 흐를 동자. 뭐가 자꾸 변해간다. 뭐가 변해가냐? 사회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럼 정태적은 뭐죠? 변하지 않는 거. 시간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뭐 자연재해라든지 인적 원인에 의한 화재, 상해 이런 것들. 동태적은 사회 환경의 변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흐르는. 1910년대 자동차 보험과 지금 자동차 보험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평가, 차도 많아졌고 도로 상황도 바뀌었고 그런 거를 그냥 동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태적은 상관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보험에 대한 조건은 정태적이 되겠죠. 보험의 상품 대상의 위험이 보험 상품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정태적 위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그럼 이 책 다 공부하실 때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말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초반이. 자, 그러면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뭐가 있을까? 그 조건도 알아야지 보험 상품을 만들잖아요. 첫 번째, 불확실성 위험의 조건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 집단. 아까 대수의 법칙 말씀드렸죠? 뭐가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평균을 수렴을 하고 통계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동질적 위험 집단. 같은 위험이 있어야겠죠? 이것도 자동차 보험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반떼라는 차를 모시는 분하고 요즘 젊은 분들이 막 쏘는 차가 페라리를 모는 분하고 위험이 같을까요? 전 페라리를 보험 설계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마세라티라는 차가 있거든요. 보험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조건에 보냐면 6배,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왜? 얘는 허건을 사고 나거든. 마세라티는 차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 엄청 박던데요? 자, 동질적 위험이 아닌 거죠. 자동차 보험에서 아반떼랑 마세라티는 요율이 아예 다릅니다. 자, 그럼 아반떼는 아반떼끼리 모아야겠죠? 동질적 위험 집단을 만드는 거죠. 그 조건입니다. 유사한 속성, 발생 빈도 및 손실 규모의 위험이 발생의 연관이 없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독립적으로 다수 존재한다는 거.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얘가 사고가 날 확률이 올라간다면 그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종속적인 거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저 모르시죠? 똑같은 아반떼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다. 독립적 발생이죠. 이런 경우 독립적으로 다수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손실을 예측할 수 있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어야 됩니다. 우연한 사고입니다. 보험은 무조건. 손실사고 발생이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며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무작위로 발생되어야 된다는 거.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피해 발생 원인, 발생 시 시점, 장소, 피해 정도가 명확히 식별 가능하고, 자, 또 돈 나오죠? 손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 수집과 처리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 지급 및 적정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보험도 금융입니다. 증권도 금융이죠. 은행도 금융이죠. 예금도 이제 은행이니까 금융인데, 금융의 특징이 뭐죠? 돈. 모든 게 돈으로 측정이 돼야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은 이거를 측정을 해서 보험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 그러니까 보험을 만들어야지 보험료를 받고 주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보험도 금융이에요. 무조건 돈으로 측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측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정 가능한 손실 확률,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 원리. 대수의 법칙이요. 비재난적 손실, 보험회사 혹은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이어야 함. 위험 분산 기법 발달, 보험사의 대규모화 등으로 전가 가능 위험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이거 비슷한 일 수도 있고 다른 일 수도 있는데, 전쟁은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제시신 분들 대답하지 마시고 초시신 분들만. 전쟁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재난적이잖아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저희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측정이 되고 어쨌든 인수하는 데가 돈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만 가능하다. 9.11 테러 때 기억 안 나? 20년 전. 22년 전에 미국에서 무역센터가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때 보험회사가 한 군데 망했죠. 재보험회사. 감당을 못해서.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들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보험금을 받은 거죠, 보험회사는. 근데 그 재보험회사가 감당을 못해서 그만큼
세상에 누가 알았겠어요. 미국 뉴욕 한복판에 무역센터,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기를. 측정이 안 됐던 거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예, 돈을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상품화가 되고 팔릴 거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 시장성이 없어서 계약 거래되지 않는다. 종신보험 1,000억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제 나이 때 1,000억 가입하면 보험료가 몇 억이지 한 달에? 예, 불가능하잖아요. 이재용 회장님은 낼 수 있겠다. 예,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보험료 수준이 되어야지 위험 조건이 되고, 그래야지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끝까지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자, 3층 보장, 그러니까 사회 긍정적 개념인데, 사회보장제도에 보한 3층 보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노후 대비율이라고 하나?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율이 40%가 안 돼요. 30몇 프로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노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 빨아야죠.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후에 자꾸 정년을 연장하고 노후에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40%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위를 이거를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국민연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연금 때문에 꼭 떼셔야 돼요. 자, 국민연금이고 그 위에가 이제 우리가 퇴직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기업에서 퇴직연금으로 그거를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3층이 결국 개인연금인 거죠. 요거를 3층 보장제도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은 회사가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은 개인이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3층 보장론이라고 하고, 자, 요 3층 보장론을 눌렸네요. 3층 보장론을 저희가 뒤에 가서 조금 얘기가 한두 번 더 나올 거예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를 해주죠. 왜 나라에서 네 연금 네가 가입하는데 뭐 돈까지 돌려주면서 하라라 하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니네가 노후에 분명히 돈이 모자라. 그럼 준비를 해. 대신에 네가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세금 혜택을 자꾸 줄게. 이번에 바뀐 것도 사실 이겁니다. 내년도 그거 바뀐 게. 예, 여튼 그건 뒤에 나올 거니까 그렇게 3층 보장제도를 하라고 하고요. 사회보장제도는 3가지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죠. 감사합니다. 오타 발견. 6번 봤는데도 오타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오타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저 이거 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 사회보험은 4대 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제 그런 것들. 공공부조라고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경제적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사회서비스는 삶의 질 향상, 차이가 있죠? 이건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거, 이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저수익성으로 민간 참여가 잘 안 되는 것들. 돈 많이 드니까, 돈 안 되니까 민간은 안 하니까 그럼 국가가 할게라고 해서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건강복지 등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거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있다. 자, 그럼 긍정적인 점은 뭐가 있냐? 손해 감소, 동기부여. 보험은 사고 발생 예방 또는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보험은 자체가 사고를 막아주진 않는다고 나왔었죠. 하지만 보험에서는 보험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손해율이 올라가거든요. 저게. 개인적으로 볼까요? 간단한 예.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나 자동차 보험 들어서 막물다가 사고 났습니다. 어떻게 되죠? 내년에 할증이 되죠. 무조건 보험료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조심해서 운전하겠죠. 그런 얘기고, 기업 자본 효율성 향상. 어떤 화재가 나면 무조건 1억의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 그럼 일반 기업 같은 경우 1억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보험을 들면 한 1,000만 원에 해준다. 그럼 이 기업은 9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뭘 할 수가 있겠죠. 예,
기업은 보험을 이용할 경우 소액의 자본을 사용해 사전에 손실을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에 기여. 생명보험을 가입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명보험은요, 뭐 1년, 2년짜리 보험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종신보험. 언제까지죠? 내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남자가 80세 기준 했을 때, 저도 몇십 년 맞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보험은 장기적으로 보통 가입을 해요. 자, 장기간의 계약이 걸쳐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국가 기관 산업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되게 큰 부양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1년, 2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 화재, 질병, 사망 등 우발적 사고로 국민의 생활 위험. 화재, 질병, 사망이 있을 때 사회 불안이 급증하게 되고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은 당연히 찍어내죠. 코로나 기억하시죠?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세계가 다 적자 국가로 돌아섰죠. 보험은 이러한 우발적 사고에 대해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을 합니다. 국가 재정 부담의 기능도 수행한다. 코로나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5대의 이건 좀 재밌게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질병이죠. 보통 보험을 가입하시면은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게요, 사고로 돌아가시는 게,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보통 3배 정도 보험금이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질병일까요, 사고일까요? 그게 1급 전염병인가 해가지고요, 사고로 들어갑니다. 콜레라, 이질, 질병이 아니라 1급 전염병으로 다 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걸로 무슨 사고 터지시면 더 많은 보험금 받으시라고요. 사실은 여기서 뭘 연결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네요. 예. 국가 재정 부담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적 기능. 이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보험은 사행성 계약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착해서 막 이렇게 하는 계약이 아니라 로또 같은 계약인 거죠. 내가 가입하고 다치면 로또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전설적인 사건인데 보험료 200 얼마 내시고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보험료 200 얼마 내시고 17시간 만에 10억 받으신 분 계세요. 가입한 지 17시간 만에. 완전 사행성이에요. 보험회사. 보험은 사행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착해서 뭐 사회를 이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물 가액을 과대하게 평가해서 사행성을 자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박과 같은 보험 계약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고요.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는 대신에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보험료 받은 거 갖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 사고 치면 다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험 가입자 측면은 우발적 위험에 대한 저축이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나 보험 가입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막 운전할래. 그런 것들. 고의적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건 발생을 가장 위증하는 등 사회질서에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보험 사기죠. 우리가 말하는. 얼마 전에 그 가평 살인 사건 이은혜인가? 예, 보험금 지급 안 하기로 결정 났죠. 8억?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보험 사기치는 사람들 머리 정말 좋아요. 그 사건 뭐죠? 외국인 아내, 동남아에서 아내와 결혼해서 임신했는데 차를 갖다 박은 거예요, 남편이. 증빙을 못했어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나라에서는 90억 지급해라고 나왔어요. 그런 보험 사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 사기 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죠. 예. 자, 이제 보험의 종류.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험은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상법상 분류를 할 때가 있고요. 실무상,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하는 분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보험의 상법상 분류를 보면 크게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나눠지고요. 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배상책임에는 다시 대물대인 배상이 나눠집니다. 배상책임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많이들 안 들어보셨죠? 예. 일단 손해보험은 계약자가 신체상 손해나 재물에 손해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거. 그걸 손해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럼 신체상의 손해가 났거나 재물상의 손해가 났다. 근데 내가 남의 거를 손해를 나게 한 거예요. 그럼 돈을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남의 거 사고 났을 때가 배상책임보험, 내 거 고장 냈을 때가 재물보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는 뭐 대인배상, 재물보상이 있겠습니까? 근데 남을 다치게 했으면은 대인배상이 될 것이고, 남의 물건을 고장냈으면은 대물배상이 되겠죠. 그래서 손해보험은 신체나 물건을 고장을 내거나 다치게 했을 텐데, 남의 걸 다치게 했으면 배상책임, 내 거면 재물보험이고, 남은 사람을 다쳤어, 물건을 고장냈어. 요거로 나눠진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이요. 상해보험의 특징, 항상 말씀드린 우연성이요. 우발적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 금액 및 기타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 교재에 보시면 정액보험과 비정액보험으로 나눈다고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정액은요, 정해진 금액. 상해로 입원하면 3만 원 드릴게요.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상해로 수술하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정해진 금액이 있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고 하고, 비정액보험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진 않는다. 어쨌든 교재에 있으니까. 실손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너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 썼어? 그럼 그 쓴 금액 줄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비정액보험.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생명보험은 계약자가 사망 또는 일정 연령까지 생존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사망보험은 죽었으면 죽겠고, 생존보험은 살았으면 죽겠죠. 생사산업보험은 섞여 있는 거예요. 살아도 보장받고 죽어도 보장받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또 제가 해놨었네요. 자, 실무상 분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뉩니다. 실무상이 별거 아니에요. 생명보험에서 들어보셨죠? 손해보험에서 들어보셨죠? 그게 실무죠.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고, 손해보험이 많죠? 뭐 주저리 있는데, 이게 조금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삼성화재라는 회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입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먼저 그 손해보험하면 생각나는 거 뭐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자동차 보험 있죠. 보증보험은 제가 이거 뭐 채무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다가 못 갚았어요. 그거 돈 받아주는 보험, 보증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제가 이따가 한번 교재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장기 손해보험이 있고, 요 5개 뺀 게 뭐다? 특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6가지인데, 요거 한번 시험 나온 적이 있거든요. 순서 막 뒤섞어가지고.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장기, 특종, 요렇게가 그 분류가 되고요. 생명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분류가. 근데 개인보험에는 뭐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연금보험. 돌아가셔도 드리고, 살아도 드리고, 합쳐서도 드리고, 나중에 네가 돌아가실 때까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연금을 받으셔도 드린다.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보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 보험료를 받고 계약서상의 채무 불이행은 또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특수 형태의 보험이다. 예, 저는 그래서 보증보험을 3번을 지금 회사에서 다 가입되고 있고, 이 회사 저 회사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보증보험 형태가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보험설계사인데 계약을 받았어요. 그럼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해지가 되면 환수가 되죠. 근데 내가 환수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보증보험회사에서 돈 주고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 보험입니다, 그게. 채무불이행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헷갈리시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해상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안 하시더라도. 참 제가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형태의 이제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뭐 몇 년도에 저희가 3세기에 에노라인하는 종교적 공제단체가 생긴 걸 왜 알아야 되죠?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 예, 에노라이라는 게 있었고, 로마 제정시대에 콜레기아라는 상호부조 조합이 있었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될 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길드요. 현대 형태의 이제 보험에 근접한.
무역을 많이 했었죠. 13세기 때 배 타고서. 근데 그때 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겠죠.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데 배가 만약에 태풍을 만나서 가라앉아. 나 돈 다 날렸잖아요. 그거를 보험 형식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보상해줄게. 얼마 해서 이렇게 됐던 게 길드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 시대에는 17세기 말에 프랑스의 톤틴연금이 있었고, 제국보험회사가 있었고, 이제 최초의 생명보험회사 형태가 이제 에쿼터블 생명보험회사라는 게 영국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거 교재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제 교재 나름대로 우정국 사업본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처음이시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글이 안 읽혀요. 제가 지금 교재 보시면은 막 1, 2 이렇게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문장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에라누임, 기원전 3세기경 집단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종교적 단체다. 콜레기아, 로마 제정시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 등 하층민들이 서로 돕기 위해 조직했던 상호 부조 조합이다. 길드, 13세기, 14세기경 독일 해상교육 중에 발생하는 선박이나 파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구성원의 사망화재 도난 등의 재해도 구제해줬다. 길드, 전문화되고 자본주의 성립과 함께 영국의 우회조합, 독일의 구제금고 등의 형태로 발전, 생명보험, 화재보험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근대시대 톤틴연금, 17세기 말 프랑스 루이 14세가 시행하였고 일종의 종신연금과 같은 제도다. 도덕적 폐단과 국고부담 과중으로 루이 15세 때 의해 1763년에 폐지되었다. 제국보험회사 1787년에 설립되었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에쿼터블 생명보험회사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생명보험회사 고타 생명보험 주식회사 1828년 독일에서 설립되었다. 이 정도 내용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만시대 때 개가 있고 신라 고려시대 때 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되게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뭐 관혼상제, 친목도모, 해서 공동부담해서 다양한 개가 등장하게 되었고, 개는 아시죠? 근데 지금도 개 하잖아요. 100만 원 내고도 얼마 받고 하는 것들. 그 개입니다, 이게. 그 개예요. 그 다음에 보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고리대 성격이 좀 진해져가지고 좀 안 좋게 됐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상규 씨였나?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한상용 씨가 설립한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 화재보험 주식회사인데 이거 그냥 딸딸 외우시는 것보다 연도 맞추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슬슬 발전하기 시작을 했죠. 국민저축기관에 지정이 됐습니다. 발전한다는 건 뭐죠?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럼 저축해야 된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뭐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국가가 막 끌고 갔었잖아요. 머리끄댕이 잡고서. 근데 그 이후로 7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한다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험도 개인 보험으로 위주로 시장이 전환이 됐습니다. 80년대, 우리나라 난리였죠. 전 세계에서 막 쭉쭉쭉쭉, 전 세계 진짜 가장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였죠. 생명보험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다음에 90년대 금융자율화 정책, 보험시장 개방 등으로 생명보험 시장 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고 규모 의지의 성장 연력에 따른 과다한 실효약 등으로 경영 부실이 확대되었는데 정점을 찍죠. 97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 IMF 그때도 보험회사들이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통폐합됐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보험회사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망할 회사를 다 인수를 시킵니다. 왜? 보험은 예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돈만 내도 피해를 보는 사실 개념이 되다 보니까 BYC 생명이라는 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BYC 생명. 한덕생명 들어보셨나요? 듣도 보도 못한 회사들이 지금은 그때는 컸던 회사들이지만 IMF 때 쓰러졌거든요. 그거를 다 다른 회사에 인수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위험한 회사가 몇 개 있죠. 그래서 지금 몇 개 회사들이 입찰 들어가고 또 인수하고 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또 보험은 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읽으실 때 60년대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겠네. 저축, 발전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남는다. 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면서 이제 슬슬 개인들이 잘 살게 되는 정부 위주에서 개인으로 갔고 80년대 우리나라 엄청 고도성장했으니까 생명보험도 고도성장했겠죠. 90년대 막 자본시장 열리면서 막 들어서 경쟁을 해서 과다하게 경쟁이 되다가 IMF 때 빵 터지면서 구조조정이 됐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랑 그거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사람이 집중력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으세요? 딴 생각 없이. 그 맥시멈이 50분이래요. 이 말인즉슨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